안녕하세요. 만평경매 진행자 신소영입니다. 네, 이주연입니다. 네, 벌써 작년이에요. 네. 작년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12월 16일 날 12.16 대책이 또 발표가 됐었잖아요. 네, 뭐 이번 정부 들어서 18번째 대책이죠. 벌써 18번째. 지난번에 저희 또 이 분양가 상한제 그 발표 후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네, 이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된 시점이 또 11월이었잖아요. 그렇죠. 11월 6일이었죠. 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발표한 후에 뭐 한 달 열흘 만에 또 아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게 바로 12.16 대책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또 벌벌 떨게 만드는 12.16 대책에 대해서 네. 저희 한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12.16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대출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투기적 대출 수요를 차단하겠다라는 목적하에 9억 원을 초과하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LTV를 강화를 했고요. 네.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면 금지라는 말이 좀 사실 심장이 떨려요. 네. 그런데 이 규제가 저희 경매 시장에도 또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경매 시장에서는 경락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네. 이 경락자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의 하위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락장급 대출을 받을 때 낙찰가를 기준으로 삼나요? 아니면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나요? 일반적으로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실행되는데요. 뭐 은행별 또는 지역별로 약간 상이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런 대출 규제 말고도 뭐 종부세율도 오르고 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확대되고 청약도 어렵고 저희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이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초강력 규제잖아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아주 끝났다. 또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요. 아니 이렇게 규제도 확대되고 대출도 막혔는데 어떻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그 공동주택 보급률이 지금 1,700만 호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15억 원 이상 아파트 주택 또는 9억 원 이상의 뭐 주택들이 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할 것 같으세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 집값이 요즘 거의 10억을 넘긴다고 하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건 다 뭐 몇십억 얘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15억 원을 초과하는 그런 주택이 불과 한 1.5%, 그 다음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한 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전체에서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4% 정도밖에 안 되는 아파트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2.16 대책 발표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아파트 낙찰가율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12.16 발표 이전에 45건의 서울 아파트 진행 물건 중에 지금 27건이 낙찰이 됐고요. 낙찰가율은 98.8%를 기록을 했어요. 평균 경쟁률도 6.1대 1이나 되고 있어요. 네. 경쟁률도 엄청 치열하고 낙찰가율도 100%가 넘는 그런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12.16 이후에 대책 이후에 낙찰가율도 한번 보실까요? 네. 12.16 대책 발표 이후에 오히려 지금 낙찰가율이 더 올랐어요. 혹시 이 시기에 대출 규제를 받지 않은 어떤 9억 이하의 매물들만 지금 올라오는 거 아닐까요? 저도 좀 의아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감정가가 지금 20억을 넘는 15억 초과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지금 물건이 지금 3건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모두 감정가를 넘겨서 지금 낙찰이 됐어요. 네, 게다가 유찰도 한 번 안 된 1회차에 바로 낙찰됐다는 게 눈에 띄죠. 혹시 이 12.16 대책이 발표된 걸 지금 모르고 입찰하신 분들 아니에요? 네, 근데 이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이 이 부동산에 관한 뉴스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네. 근데 정말 이 경매에도 대출 규제가 또 동일하게 이렇게 또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잔금 처리는 어떻게 하실까요? 사실 이 경매 시장에서 뭐 10억 원이 넘는 물건들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일명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개미 투자자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뭐 10억, 20억 정도는 현금으로 오. 납부할 수 있는 현금 부자가 납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금 부자요. 네. 우린 니네들과 달라. 뭐 이런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20억, 30억 이상을 굴릴 수 있는 현금 부자들만의 시장이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저희 지지옥션이 경락자금 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이 뭐냐면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과 금융사, 제휴된 금융사들을 연결을 해주는,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12.16 대책 발표 이후에 이 경락자금 대출 서비스를 해주시는 담당자분들을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오, 언제 또 취재해보고 오셨어요? 네, 사실 PD가 했거든요. 아, 네. 어쨌든 어떤 취재 해오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서울 아파트 경우에 보통 이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무주택자들이기 때문에 거의 해당 사항은 없고요. 2금융권 담당자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네. 12.16 대책 이전에도 뭐 10억 원 이상 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경락자금 대출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 가격이 3억에서 7억 정도가 가장 많다고 해요. 저희가 이렇게 초고가에 너무 이제 좀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 이 대출은 좀 많이 보급된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겠네요. 사실 이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올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또 올 3월부터는 3억 원이 넘는 집을 사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포함해서 최대 15종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또 이런 추가 규제가 발표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역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네요. 네. 근데 12.16 대책과 또 이 무관하게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는 이 10억 이상 고가 매물의 경우 이미 큰 손들의 시장이었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좀 줄어들어서 좋으시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 다루지 않는 뭐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손들이라 할지라도 이 계속된 뭐 규제 속에서 이렇게 쉽게 나갈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분들도 또 그분들만의 또 고민이 있는 거죠. 고민이 그죠? 있겠죠.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연구원님은 어떻게 전망 보고 계세요?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2019년부터 그 경매 진행 건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경매 시장은 더 열기를 띄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밝게 또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물건이 늘어나는 만큼 선택의 폭도 확대가 되고 또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는 거겠죠? 네, 이 또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중소규모의 이런 아파트들을 또 많이 찾고 계시는 건 사실이니까요. 뭐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지지옥션 경락자금 대출 플랫폼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대급 강력한 규제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규제의 타겟 또한 명확하게 초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러분 너무 부담 갖거나 또 움츠러지지 마시고요. 저희 만평 경매와 함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